자, 봅시다. 그죠? 예. 자,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고 21페이지 됐습니까? 예. 자, 따로 나눠봅시다. 그죠? 예. 자, 소비란 앞에다 이라 쓰시고, 다시 내려가서 어떤 국민 경제의 앞에다가 다시 쭉 내려가서 평균 소비 성향과 앞에다가 3, 다시 내려가서 가처분 소득의 앞에다가 4. 다시 22페이지 넘어가서 이와 관련하여 앞에다가 5. 그죠? 예. 다시 내려가서 모딜리아니는 앞에다가 6. 전체적으로 6개 단락으로 이제 있더라라고 하는 것. 그죠? 예. 자, 경제지문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경제지문은 딴 거 없어. 일단은 정의적인 내용 정확하게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어떤 것에 대한 사례가 제시된다면 사례에다가 적용시키는 문제가 반드시 나오잖아. 그러면은 앞에 나와 있는 설명 내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단락 바로 갑시다. 소비란 소비 다시 네모 깡 쳐놓고요. 소비에 대한 정의 나왔으니까 또 자꾸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생각하는 우리 소비, 뭐 흔히 말하는 사용, 돈의 사용, 아니면 어떤 물건을 산다.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굳이 소비에 대한 정의를 안 내려줬겠죠. 근데 글쓴이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뭐가 존재하겠다? 소비라고 하는 것이 또 존재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내용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 그죠? 오케이. 소비라는 건데, 다시 밑줄 쫙 정리합니다. 가게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행위를 우리가 말한다고요. 소비라고 이야기하고, 또 얼마나 소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자, 가장 중요한 거 다 있다. 쳐놓고요. 뭐라고 할 수 있어? 소득의 크기더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라고 한다면은, 내 소득에 맞춰가지고 뭐 하는 거야? 소비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걸 넘어서는 소비 활동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단락에서는 1차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소비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고, 그죠? 예. 그러면서 그 소비는 결국은 무엇에 의해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즉, 소득의 크기에 의해서 소비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다. 맞니? 예. 거기에다 특히 다니까 쳐놓고요. 스페셜 나왔으니까 그 다음 내용 다시 밑쳐야 되겠지, 그죠? 오케이. 밑줄 쫙 쳐놓게 되면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을 다시 내놓기 바랍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가처분 소득이라 한다. 가처분 소득 다시 내놓을까? 쳐놓고요. 그럼 쉽게 말한다면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을 1차적으로 뭐라 그런다? 가처분 소득이라 한다. 그러면서 이 가처분 소득의 크기와 다시 무엇은 소비라고 하는 것은, 그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더라. 그러면 소득 가운데에서, 그죠? 일종의 가처분, 됐습니까? 예.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소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더라? 밀접한, 그죠? 예. 관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맺고 있더라. 요 이야기 한 것이죠. 자, 계속 갑니다. 소비와 가처분 소득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서, 그죠? 예. 자, 다시 밑줄까요? 가처분 소득 밑줄자. 증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화살표로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 이렇게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됐나요? 증가하게 되면 소비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그럼 소비도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은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화살표 다시 이렇게 위로 해주면 되겠지? 자, 화살표만 위로 해주는 걸로 끝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란 말이야. 뭘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가처분 소득과 소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된다고요? 비례 관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 관계는 비례 관계가 된다. 그죠? 예. 요런 것 한다고요. 하나 더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왜? 나중에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바꿔서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은 뭐가 된다고? 소비도 된다고? 늘어나니? 아니잖아. 소비도 줄어드는 게 된다.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낼 수 있을 것이요. 아니면 뭐 직접적으로 가처분 소득과 소비의 관계는 비례 관계일 수 있다. 아니면은 반비례 관계다. 이런 식으로 또 묶어 들어갈 수 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잡아주는 김에 한 번 더 생각해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커지는 소비의 증가분은 가처분 소득의 증가분보다는 어떻다고요? 작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자,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보자. 그죠? 예. 자, 내가 소득이 어떤다고요? 100만 원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죠? 예. 내가 얼마의 소비를 하느냐? 그러니까 80만 원 정도의 소비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야. 됐니? 그런데 갑자기 내 직급이 올랐어. 그래서 내 월급이 어떻게 됐어? 200만 원이 됐어. 자, 어떻게 되지? 월급이 어떤다고요? 배로 올랐죠. 자, 그랬으니까 이제 내 소비도 탄다고요? 80만 원 쓰던 것을 160만 원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되니? 아니잖아요. 그죠? 예. 왜냐면은 내가 100만 원 받았을 때 80만 원 갖고도 내 생활을 뭐 할 수 있었어? 영위할 수가 있었단 말이야. 됐니? 예. 그러면은 이제 200만 원이 됐으니까 그 소비를 2배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80만 원 정도였는데 내가 조금 더 쓰자 됐으니까 예.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한 100만 원 정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커지는 소비의 증가분은 가처분 소득의 증가분보다는 당연히 작다라고 하는 거죠. 됐지? 오케이. 거기에 이제 소비자들은 증가된 소득을 전부 어떤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중에 일부를 다시 뭐 한다고요? 저축을 하기 때문이더라. 그럼 역으로 이해한다면 앞에서 내 100만 원 가운데에서 80만 원을 소비했으니까 내 저축 금액은 얼마가 된다? 2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런데 내 월급이 200만 원이 늘어났어. 그죠? 예. 그러면 소비도 더 조금 늘어나겠지? 그럼 이제 100만 원 소비하게 됐어. 그러면 남는 100만 원이 뭐가 된다고요? 저축이 된다. 그래서 저축하기 때문에 결국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처분 소득의 증가분보다는 어떤다고요? 소비의 증가분이 작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면은 첫 번째 단락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제시했느냐 하게 되면은 결국 가처분 소득과 소비 사이의 관계를 산다고요. 제시한 것이 첫 번째 단락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됐나?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 갑니다. 됐나요? 두 번째 단락 가보자. 자, 어떤 국민 경제의 가처분 소득이, 가처분 소득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Y 다시 네모깡. 쳐야 되겠지? 다시요. 경제지문에서 뭐가 많이 나온다고? 이니셜이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 이니셜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잡고 들어가야 되겠지.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가처분 소득을, 그죠? 네, 가처분 소득을 뭐라고 했더라? Y라고 했더라. 됐니? 오케이. 다시 또 갑니다. 소비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소비를 가지고 뭐라 그랬어? C라고 했네. C 다시 네모깡. 쳐놓기 바랍니다. 다시요. 소비를 가지고 뭐라고 했더라고요? C라고 해놨더라. 그러니까 뭐 잡아줘야 돼? 이니셜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됐니? 예. 라고 할 때, 자, 그 둘 사이의 관계는, 아이고야,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C는 A 플러스 BY가 된다. 뭐 나왔니? 식 나왔네요. 됐습니까? 예. C는 됐나요? A 플러스 BY가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거 우리 지난번에 다 설명했던 거다. 그죠? 예,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제시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예. 그래서 하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식 자체가 본문에 바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문장으로서 식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예. 그러면은 본문에 식이 바로 제시되는 것은 크게 신경 쓸 거는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문장으로 만약에 식이 제시된다 그러면은 옆에다가 적어달라. 그죠? 예. 그리고 이 식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든 간에 나온다. 무조건적으로 나온다. 됐습니까? 예. 그리고 다시요. 식이 나왔을 때에 어떤 것에 대해서 나눔이라 한다 그러면 항상 뭐 따지고 들어갔어?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따지고 들어가자 그랬다. 맞니? 예. 그럼 다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러면 어떨까요? A는 됐습니까? 예. B를 어떻게 한다고요? C로 나눈 값이다. 그런단 말이야. 그럼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옆에다가 적어 달라는 거지. 이거 시간 오래 걸리니? 오래 안 걸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거 관련된 문제 나와 안 나와? 반드시 나오더라라는 거잖아. 그죠? 예. 그러면서 하나 더 보자라는 것이 요 관계가 뭐가 되지? 비례 관계. 그죠? 예. 요 관계가 뭐가 되지? 반비례 관계. 그러잖아요. 그래서 출제자는 어떤다고요? 이런 것을 가지고 또 많이 묻고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맞지?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요. 방문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가처분 소득 Y, 그 다음 소비를 C라고 했을 때, 맞죠? 예. 소비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할 수 있다? 계산식이 나올 수 있더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럼 다시요. 자, 단 달동할까? 쳐놓고요. 다만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뭐라고 했어? 그 다음에 특정 내용에 대해서 집중해 주거나 아니면 예외적인 부분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예. 그럼 또 당연히 나오겠지. 자, 그랬더니 A는 됐습니까? 뭐 한다고요? 0보다 크다. 됐니? 예. 자, 요거 됐니? 예. A는 어떤다고요? 0보다 크고요. 됐습니까? 예. B는 어떤다고요?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어떤다고요? 크다. 됐습니까? 요게 이렇게 되는 거네. 이해되겠니? 예, 잡아주고 들어가야 되죠. 그것도 재밌잖아요. 왜요? 우리는 지금 A와 B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예. 그러면 당연히 글 쓰는 입장에서 또 뭐 해줘야 될 거야? 거기에 대해 또 정의 내려줘야 되겠지.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이때 A는 A 다시 네모깡 겹쳐놓고요.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더라. 그럼 다시 A에 대한 정의 나왔죠? 됐습니까? 예. 생존을 위한, 있니? 예. 생존을 위한.
됐나요? 예. 최소한의, 됐습니까? 예. 최소한의, 뭐가 된다고요? 소비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A라고 이야기하더라. 됐니? 예. 자, 미안한데, 그 다음에 23페이지 됐습니까? 예. 그 2번 문제 잠깐만 좀 볼까? 그죠? 예. 자, 그래프 보시게 되면은 Y축으로 소비 C라고 돼 있지? 그죠? 예. 거기에 이제 X축을 지나는, X축하고 Y축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 보이죠? 소비 곡선이 하나 보이니? 그 소비 곡선이 Y축과 만나는 지점에서 뭐라고 지금 돼 있지? 이니셜 A라고 돼 있죠? 자, 그게 뭐라는 거야? 생존을 위한 최소한 소비야. 됐습니까? 다시 한다면은 나는 소득이 0원이기 때문에 나는 소비할 게 없어. 라고 하면 되니?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죽는 거야, 이거는요. 됐죠? 예. 내가 소득이 없어도 뭐 해야 되는 거야?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예. 움직일 때 돈 필요하잖아요. 됐니? 예. 자, 그게 이제 바로 뭐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소비다라는 것. 이제 이해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는 A라고 하는 것이 소비 C에 넣어간다고요?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죠. 다시 한다면은 X축의 가점 소득이 0원이라 하더라도, 그죠? 예. 소비에 A는 어떤다고요? 존재하더라라는 거죠. 됐니? 자, 그럼 다시요. A가 0과 같을 수는 없죠. 무조건 클 수밖에 없지.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럼 이제 B는 뭔데? B 다시 내볼까? 쳐놓고요. 다시 밑줄 쫙 쳐놔봐.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B는 다시 뭐라 그런다고요? 아하, 한계 했나요? 예. 소비 뭐라 그런다? 성향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더라. 이렇게 되겠네. 됐나?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갑니다. 이 식처럼 다시 밑줄 쫙 쳐놔봐. 소비와 가처분 소득 사이의 관계를 단순한 1차 함수로 표현한 것을, 자, 다시 뭐라고 정의 내린다고요? 너무 잘 표현합니다. 케인즈의 소비 함수라고 하더라. 케인즈의 소비 함수, 다시 네모 깡 약쳐놓기 바랍니다. 자, 됐니? 그러면은 방금 전에 봤던 이것을 우리는 다시 이제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하, 이걸 가지고 케인즈의, 됐니? 예. 케인즈의 뭐라 그런다? 아, 소비 함수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더라. 이렇게 되겠죠. 됐니? 됐습니까? 예. 자, 계속. 이 함수에 나타난 이제 소비와 가처분 소득 사이의 관계에서 이제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알 수 있다. 도출해낼 수 있더라. 그럼 다시, 자, 요 케인즈의 소비 함수에서, 그죠? 예. 자, 두 가지 개념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평균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것과, 됐습니까? 예. 평균 소비 성향이라고 일컬어지는 것과, 자, 또 하나가 뭐냐 했더니만은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었더라.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출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이해됐나? 오케이. 자, 그럼 다시요. 평균 소비 성향 다시 내볼까? 여쭤놓고요. 그럼 평균 소비 성향은 뭔데? 다시 밑줄 쫙 쳐봐. 주어진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거다. 그럼 결국이 되겠네. 그죠? 예. 자, 뭐라고 하냐면은 소득에서, 됐습니까? 예. 바로 소비가 어떻게 한다고요? 차지하는, 그죠? 예. 비율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아하, 평균 소비 성향이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지. 그죠? 그럼 아까 우리 사례 잠깐 볼까요? 그죠? 자,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100만 원을 벌었어. 맞죠? 예. 거기에서 80만 원을 뭐 했다고요? 소비했더라. 맞죠? 그러면은 평균 소비 성향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지. 바로 0.8, 80% 이래 될 거 아이가. 그죠? 그럼 비율로 얘기했으니까 0.8 정도가 되겠죠. 맞니? 그죠? 예. 그래. 그걸 우리가 평균 소비 성향이라고 그런다. 그럼 다시 한계 소비 성향은 한계 소비 성향 다시 내볼까? 쳐놓고요. 다시 밑줄 쫙 쳐놓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에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말한다고요.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더라. 됐니? 예.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이래 되지 않겠니? 자, 앞에서 우리가 100만 원을 가지고, 그죠? 예, 월급쟁이였는데 다시 내 월급이었던다 200만 원이 됐어. 그러면 거의 100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소비는 80만 원 했다가 얼마나 넣었다고 했어? 20만 원 더 늘어난 것이 되겠지. 그러면 100분의 어떤다고 20 이래 될거 아이가. 그죠? 예. 이해 되겠니? 오케이. 그럼 0.2 정도 더 늘어났더라. 이래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뭐가 된다고요?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됐나? 예.
자, 이 한계 소비 성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됐습니까? 예, 정부는 효과적으로 경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더라. 그래서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은 각각 다음과 같이 어떤다 표현할 수 있더라라고 했는데, 자, 재밌죠? 어디 나왔어? 평균 소비 성향 꼴 뭐냐? 아이고야, C를 어떻게 한다고요? Y로 나눈 값이다. 그죠? 예. 그럼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식 잡아줘야 되겠네. 됐습니까? 예. C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하, Y로 어떻게 한다고요? 나눈 값이더라.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니까 100만 원을 됐습니까? 예, 80만 원으로 맞나요? 나눈 값이더라. 가능하네. 그 다음에 한계 소비 성향은 어구야 한계 소비 성향도 된다고 식이 나와 있네. 어떤 식이 나왔냐면은 델타 C를 됐습니까? 예, 뭘로요? 델타 YD로 된다고요? 나눈 값이더라.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 되겠니? 그죠? 예. 자, 그러면서 다시요. 델타 C는 델타 C 다시 내볼까? 쳐놓고요. 얘를 뭐라 그랬냐면은 소비에 만다고요? 변화량이라고 했더라. 됐습니까? 예. 소비의 어떤다고요? 변화량. 이렇게 되겠나? 그죠? 예. 위에 나온 그 가처분 소득의 증가분과 소비의 증가분이랑 조금 다르죠? 다른가요? 예. 왜냐하면 소비의 변화량은 아까 우리 예를 들어서, 그죠? 예. 100만 원일 때 얼마 썼다 그랬지? 80만 원을 쓴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런데 200만 원이 됐는데 80만 원에서 20만 원 갖고 100만 원 쓴다 그랬잖아. 그럼 80만 원에 대한 비율이 들어가죠. 20만 원. 그래 되잖아요. 이해되겠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또 사례 나오는 거니까 그거 보면 되겠지.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델타 Y는 뭐겠니? 가처분 소득의 변화량이라고 했으니까 얘 그대로 적어도 되겠죠? 그죠? 예. 가처분 됐으니까 예. 가처분 소득의 어떻게 한다고요? 예. 변화량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머리 앞에 계산할 거 없다라고 늘 얘기하잖아. 그죠? 예. 앞에 있는 사람은 수학생이야, 국어선생이야. 국어선생. 그죠? 예. 그래서 항상 뭐 해줄까? 사례 제시해 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례 따라가고, 아,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 그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지. 됐니? 늘 얘기하지만은 소점 두 자리로 계산한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그죠? 예. 됐니? 예.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원점으로 돌아와라. 됐습니까? 예. 냈잖아. 그죠? 예. 우리 국어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 정수대로.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요렇게 하니까 크다, 작다 정도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맞자? 자, 그럼 다시 갑시다. 자, 이제 예컨대 예. 다 깐쇼 그 체크. 그래. 그럼 뭐에 대한 사례야? 얘에 대한 사례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럼 보세요. 자, 어떤 나라의 2024년에 가처분 소득이 얼마나 그랬니? 100억 원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예. 그럼 100억 원. 이래 될 거고요. 그죠? 예. 거기에서 갑니다. 그의 소비가 된다고요? 70억 원이더라. 그죠? 예. 그러므로 자, 평균 소비 성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0분의 70이니까 0.7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뭐가 돼? 평균 소비 성량. 자, 또 갑니다. 자, 2025년에 이제 봐봐요. 이 나라의 가처분 소득이 이제 어떻게 됐어? 101억 원이더라 라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 늘었어? 1억 원 늘었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제 소비가 된다고 70.6억 원이니까는 6천만 원 늘은 거지. 그죠? 예. 그러면 된다고 0.6 더 늘은 것이잖아요. 됐니? 예. 됐나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나라의 한계 소비 성량은 얼마 된다는 거야? 0.6 이잖아요. 0.6 이잖아요. 이게 되겠니? 그래서 다시요. 자, 소비의 변화량을 가처분 소득의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 된다. 이런 거잖아.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변화량 1억 늘었고, 얘 0.6, 다시 6천만 원 늘었으니까. 그죠? 예. 그게 이제 한계 소비 성량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가지겠지. 됐니? 오케이.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오세요. 케인스의 소비 함수에서 됐습니까? 예. 자, 케인스의 소비 함수라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C는 A 플러스 B라고 얘기했죠? 단, 뭐라 그랬니? A는 0보다 커야 되고, B는 어떤 1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B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계에서 늘어난 소득을 전부 소비하지 않고, 그 중에 일부를 어디 한다? 저축한다고 가정한 것인데, 결국은 이러한 가정은 현실과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는 것으로 봤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왜 실제 현실에서도 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자신이 100만 원 벌었을 때 80만 쓰던 사람이 200만 원 번다 해가지고 160만 원까지 쓰진 않더라라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 금액은 저는 다시 뭐 한다는 거야? 저축하더라. 그것이 현실에서도 그렇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겠니? 그죠? 오케이. 자, 그게 지금 몇 번의 단락 내용이라고요? 두 번째 단락 내용이더라라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제 세 번의 단락 갑니다. 자, 이제 평균 소비 성향과,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 이 개인지의 소비 함수에서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방금 도출해놨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럼 다시 평균 소비 성향과 그 다음에 한계 소비 성향을 알면 이제 뭐를 파악할 수 있다? 평균 저축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도 알 수 있더라. 자, 거기까지 다시 톡톡 끊어주게 되면은 요게 이제 뭐가 된다고요? 세 번의 단락의 첫 번째 문장까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죠? 예. 그럼 다시요. 자, 첫 번째 단락, 두 번의 단락, 적어도 세 번의 단락, 첫 번째 문장까지 하면 뭐 나온다고 그랬었지? 그렇지. 그죠? 바로 논제가 제시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우리 생각해보자. 이 글의 글쓴이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야? 결국은 소비와, 즉, 가처분 소득 사이의 관계를 뭘 끌어와가지고? 케인즈의 바로 이 소비 함수를 끌어와가지고 설명하려 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니? 예. 됐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시,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이제 세 번의 단락 갔더니만은, 됐니? 예. 뭐를 설명했다고요? 바로 평균 저축 성향과, 그죠? 예. 평균의, 그죠? 예. 저축 성향이라고 하는 것과,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한계 저축 성향, 됐나요? 예. 한계 저축 성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된다고요?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럼 다시요. 평균 저축 성향에 대한 정의 다시 잡아줘야 되겠지? 그죠? 평균 저축 성향이란 다시 내면 깍 쳐놓고요. 그죠? 다시 밑줄 쫙 쳐놓게 되면 소비자들이 가처분 소득 중에 얼마나 되는 비율을 저축하는지를 나타낸 거다. 그럼 다시 앞에서 우리 다시 예시로 든 거 보자. 100만 원에서 내가 80만 원을 된다고요? 소비했잖아요. 그죠? 예. 그럼 나머지 20만 원이 뭐가 된다라는 거야? 저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분의 20이 되는 것이니까 0.2 됐나요? 예. 그게 이제 뭐가 된다는 거야? 평균 저축 성향이 된다. 그 얘기 아니겠니? 맞자? 오케이. 다시 한계 저축 성향, 한계 저축 성향 다시 내면 깡 엿쳐놓고요. 그럼 한계 저축 성향은 가처분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에 저축이 이제 얼마나 만다고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해되겠니? 그죠? 예. 그게 바로 뭐야? 한계 저축 성향이다. 그래서 평균 저축 성향과 그 다음에 한계 저축 성향에 대해서 뭐 내려줬다? 정의를 내려줬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가처분 소득 중에 소비되지 않은 부분이, 그죠? 예, 요건 저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요 부분 다시 밑줄 쳐놔볼까요? 평균 저축 성향은 1에서 평균 소비 성향의 값을 뺀 나머지가 같다. 밑줄자. 오, 재밌다. 그러면은 평균 저축 성향에 대해서, 자, 식을 하나 제시할 수 있네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럼 어떻게 수익이 되는데 했더니만은 1-에, 그죠? 예. 뭘 빼줬다고요? 평균 소비 성향을 됐나요? 예. 평균에 어떤다고요? 소비 성향을 어떤다고요? 빼준 값이더라. 됐니? 됐니? 그럼 우리 앞에 사료를 잠깐 볼까요? 저 앞에서 평균 소비 성향 내가 사료 든 것, 그죠? 예. 100만 원에서 뭐 했지? 80만 원 소비한다고 했을 때에 평균 소비 성향이 얼마였더라고요? 0.8이었잖아요. 그럼 다시요. 우리 본문에 있는 사료를 갑시다. 얼마였죠? 0.7이었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1-0.7 우리 본문에 있는 사료를 갑시다. 그죠? 예. 그럼 1-0.7 하게 되면 평균 저축 성향은 얼마 된다는 거야? 0.3, 1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요. 식 나왔으니까 식 어떻게 한다고요? 잡아줘야 되겠지. 그죠? 예. 그래서 1- 다시 어떻게 준다고요? 오케이. C, Y, D.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맞죠? 오케이. 자, 다음 이제 갑니다. 보세요. 예. 또한 저축과 소비의 증가분을 더한 것은, 그죠? 예. 자, 앞에서 우리 비료 둔 거, 그죠? 예. 자, 소비 80만 원이었죠? 저축 20만 원이었죠? 그 두 개 더하면은 결국 뭐 하고 때? 가처분 소득과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가처분 소득의 증가분과 또 일치해야 하므로 그럼 한계 소비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의 합도 역시 뭐가 된다?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계 저축 성향과 됐습니까? 예, 됐니? 예. 한계에 됐나요? 예, 만다고 한계의 저축에 됐습니까? 예.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다고요?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됐나? 그죠? 예.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과, 그죠? 아이고, 의미하네. 한계 소비 성향과,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한계 소비 성향과. 됐습니까? 예. 그래서 한계, 된다고요? 예. 소비, 됐습니까? 예. 성향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한계 소비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의 합은, 됐나요? 예. 합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1이 돼야 된다. 맞나? 그죠? 예.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에 어떤다고요? 합은 항상 1이 된다. 그럼 이거는 역으로 시해보자. 그러면 한계 저축 성향은 어떻게 구해주면 된다고? 1 마이너스 한계 소비 성향. 이렇게 구해줘도 상관없겠네.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세 번의 단락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앞에서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을 통해 가지고 뭘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평균 저축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끌어냈다. 그죠? 예. 됐니? 그것을 설명했다라는 걸 할 수 있죠. 자, 이제 네 번째 단락 갑니다. 됐습니까? 네 번째 단락. 자, 가처분 소득 크기의 소비 수준을 결정하는, 보세요. 가처분 소득의 크기가 결국은 소비 수준을 결정하는, 어이구야, 가장 중요한 또 깡 쳐놓고요.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만. 맞잖아요. 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소비는 가처분 소득에 따라가지고 결정된다. 그죠? 그러면은 바로 이 소비는 가처분 소득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렇지만, 재밌다. 다른 요인들도 기본 소비 수준에 상당한 뭐 한다고요? 영향을 준다. 됐니? 예. 그럼 물어보자. 그 다음 뭐 나올 거야? 윤서 그 다음 뭐 나올 거지? 다른 요인이 나오겠죠. 그죠? 예. 즉, 다시 한다면은, 소비 성향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에 대해서 설명할 거 아니가. 그죠? 오케이. 자, 그럼 네 번째 단락 이렇게 잡고 들어가면 되겠네. 그죠? 예. 소비 성향에, 있습니까? 소비 성향에, 그죠? 예. 영향을 주는, 됐나요? 영향을 주는, 뭐가 된다고요? 다른 요인. 이렇게 잡고 들어갈 수 있겠네. 맞니? 그죠? 예. 그러면은, 이때 요인에서 1차적으로 뭐는 이제 빠져? 바로 가처분 소득은 빼고, 그죠? 원래 가처분 소득은 가장 중요한 거 맞으니까, 그죠? 예. 그럼 이제 뭐가 있는데요? 이래 볼까, 이가, 그죠? 예. 그랬더니 우선 다시 또 깡, 쳐놓고요. 그죠? 예.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첫째를 바꿀 수 있지, 그죠? 예. 뭐가? 소비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소유에 만다고요? 재산이 어디에? 소비 영향에, 즉, 영향을 미친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내가 월급은 어떻게 한다고요? 100만 원 밖에 못 벌었어. 그죠? 근데 내 자산이 100억이야.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100만 원 아니겠지, 그죠? 예. 그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더 많이 쓰겠지. 됐습니까? 예. 이제 이해되겠니? 그래. 그래서 바로 소비자들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소비 성향에 영향을 주더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 다음, 자, 소득이 이제 많지 않아도 결국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재산의 일부를 현금화해서 소비에 충당할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물가 수준 앞에다가 다시요. 뭐라고 적으면 되겠니? 둘째, 그죠? 예. 그래서 둘째, 동그라미 2번 됐습니까? 예. 물가 수준도 소비 수준에 어떤다고요? 영향을 미친다. 그럼 어떤다고요? 물가 수준이 됐나요? 예. 소비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다시요. 물가가 굉장히 저렴해. 됐습니까? 예. 다시 말한다면 사과 한 박스 사는데 어떤다고요? 2,000원밖에 안 들어. 됐니?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 사과 한 박스 2,000원 사겠지. 그죠? 그런데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됐습니까? 예. 사과 한 개에 10,000원에 됐습니까? 예. 그러면 쓰겠니 안 쓰겠니? 안 사 먹어요.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지금 기름값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죠? 예. 경유값이 1리터에 탄다고요? 1,500원 해.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돌아다니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기름값이 지금 2,000원이 돼버렸어. 경유 1리터에.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소비 안 하겠죠. 조용히 집에 있자. 그죠? 예. 그래 되겠죠. 됐습니까? 됐나요? 예. 그러니까 물가 수준도 당연히 뭐에 영향을 끼친다? 소비 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면 밖에 외식을 자주 해야 안 해? 안 하잖아. 똑같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다시요. 물가가 오르면 갖고 있는 돈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어서 가게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되더라라는 거죠. 다시 이외에 다시 뭐 적어놓을까? 동그라미 3번 됐습니까? 셋째. 그러면 이외에 또 뭐가 있는데 봤더니만 미래 소득도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죠? 예, 미래의 무엇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또 소비 성향에 중요하더라.
됐니? 예. 그래서 저는 미래에 어떻다고요? 소위 말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아니면은 저는 노후 자금 튼튼하게 해놨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굳이 어떻다고요? 예. 돈을 저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소비 성향 어떻게 된다고요? 커지게 되겠지. 근데 저는 미래에 어떤다고요? 좀 불안정해요. 맞습니까? 미래에 제가 벌을 수 있는 돈이 얼마 없어요. 그죠? 예. 연금도 어떤다고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지금 많이 쓸 수 있겠니? 못 쓰잖아요. 그죠? 예. 바로 그런 거 아니겠나. 그래서 다시요. 미래 소득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소비자는 미래에 얻을 소득을 예상하고 현재의 소득을 초과하여 소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래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 하게 되면 지금 소득을 초과하여 쓸 수 있어 없어? 있을 거다라는 거야. 됐니? 예.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100억 원을 물려줘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저축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예.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금수저입니다. 그죠? 이런 걸 뭐 다이아몬드 수저라 그러나요? 그죠? 그죠? 예. 자, 다시요. 그래서 현재의 소득뿐 아니라 미래 예상 소득까지 감안해서 그래서 현재의 소비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다. 그럼 내부에 달라고 뭐 이야기할 거 없잖아요. 소비 성향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에 관한 이야기. 그래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단락입니다. 됐나요? 예. 자, 이제 이와 관련해서 프리드먼은 달동에 깡 쳐놓고요. 항상소득이, 아이고, 왜 항상소득이론 달동에 깡 쳐놓고요. 왜요? 땡땡론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항상소득 이론을. 자, 모딜리아니 달동에 깡 쳐놓고요. 또 사람 이름 나왔네요. 생애주기 이론 달동에 깡 쳐놓고요. 그것을 주장했더라. 오, 그러면은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 나올 거야? 를 따지고 들어간다면 결국은 프리드만의 됐습니까? 예, 프리드만의 자 어떤 이론이라고요? 바로 항상 그죠? 예, 소득 어떤다고요? 이론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모딜리아니의 됐습니까?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 이론이라 그럽니까? 예, 생애주기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다고요? 설명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프리드만에 따르면 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의 주장이 된다고요? 프리드만의 주장이 되겠죠? 그럼 다시 밑줄쳐야 되겠죠? 그럼 프리드만에 따르면 소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에 해당되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항상소득이라고 그래요. 항상소득 다시 내면 깡 이렇게 합니다. 이 항상소득과 다시 밑쳐보자. 일시적인 여건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것을 말한다고요? 일시소득이라고 해요. 일시소득 다시 내면 깡 쳐놓고요. 그것으로 어떤다고요? 구분이 되더라. 자, 그럼 이래서 하면 어떨까? 자, 내가 매월 받는 월급은 됐나요? 항상소득일까요? 일소득일까요? 하게 되면 항상소득에 속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연말에 받는 일종의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 즉 보너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예. 매년 똑같은 데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게 이제 뭐가 된다고요? 일시소득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니? 그죠? 예. 주무시면 안 돼요. 내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면은 이거 인터넷에 박제돼요. 됐습니까? 다시 갑시다. 그래서 프리드만은 됐니? 다시 소득을 무엇과 무엇으로 알아봤다고요? 항상소득과 그죠? 예. 항상소득이라고 하는 것과 다시 뭘로? 일시소득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나눠보았다. 맞니? 예. 자, 그러면서 다시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소비자들의 소득은 보통 때보다 더 높아진다. 그래서 보통 때의 소득이 항상 소득에 해당한다면 경기가 좋아서 추가적으로 생긴 소득은 이제 그게 뭐가 되겠어요? 일시소득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것이 그래 일시소득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 뭐 그에 대한 설명 앞에서 계속 봤던 거고요. 자, 프리드먼은 달동에 깡 쳐놓고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주장이 나올 거야? 프리드먼의 주장이 또 나오겠죠?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소비자들이 소비를 비교적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항상소득을 고려해서 소비 수준을 한다고요? 결정한다고 본다. 이건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들 가게에서 마찬가지일 거야. 그죠? 예. 자, 아버지가 벌어오는 일종의 월급, 맞습니까? 예. 그걸 바탕으로 어머니가 한 달에 뭘 쓴다고요? 계획을 잡고 들어가더라라는 거잖아요. 됐니? 예. 그거 신경 안 쓰면 안 되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항상 소득을 고려해서 소비 수준을 어떤다고 결정하더라. 됐니? 그래서 이번 달 뭔가 조금 더 사고 싶은데, 그죠? 그걸 사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죠? 예. 그래서 몇 개월 저축해가지고 그걸 구입하거나 하는 부분이 존재하죠. 됐니? 예.
다시 이제 이 이론에 따르면 이 이론 다했더니 깡 엿쳐놓고요. 그럼 이 이론이라는 것은 항상 소득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다시요. 이 이론에 따르면이라는 것은 다시 누구의 주장이 된다고? 프리드만의 주장이 된다고 할 수 있겠지. 그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밑줄 쫙 쳐놓게 되면 항상 소득과 관련된 한계 소비 성향이 상당히 큰 반면, 그러면은 자, 한계 됐나요? 예, 뭐가요?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다고요? 예, 소위 말해서 뭐 한다고요? 큰 반면에 반면 다시 세모깡 맞춰놓고요. 일시소득 관련된 한계 소비 성향은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작더라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렇게 되겠네. 한계 소비 성향에서 그죠? 예, 뭐는요? 항상 소득은 어떤다고요? 큰 반면에 됐습니까? 예, 일시 소득은 어떤다고요? 작더라 이렇게 되겠네요. 됐니? 그죠? 예. 뭔 얘기인지 알겠나? 됐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소득과 관련된 한계 소비 성향은 어떤다고요? 상당히 크더라. 다시 잘 모르겠으면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 가봐. 됐습니까? 예. 뭐가 된다고요? 결국은 가처분 소득의 변화량에서 그죠? 예. 뭐 한다고요? 한계 소비량의 소비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것이 한계 소비량이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는 항상 소득은 당연히 뭐 한다고요? 클 수밖에 없지. 그러나 일소득은 어떤다고요? 소위 말해서 그때 달라요 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보다 훨씬 더 작을 수밖에 없더라. 됐니? 자, 이제 마지막 6번 단락입니다. 모딜리안이 살던에 깡 맞춰놓고요. 다시 항상 소득 이론과 마찬가지로 다시 묻자. 그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프리드만과 그 의견은 같다라는 거야, 다르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전제에서 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프리드만과 모딜리아니의 주장에 뭐가 된다고요? 공통점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예. 됐니? 또 어떤 건데 밑줄 쫙 쳐놔봐. 소비자들이 소비를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강조하더라.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됐습니까? 예, 소비를 그죠? 예, 어떻게 한다고요? 소비라고 하는 것을 일정 수준에서 그죠? 일정 수준에서 뭐 하려고 한다? 유지를 하려고 하더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프리드만이나 모딜리안이 어떤다고요? 공통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다시 밑줄 쫙 바랍니다. 소비자의 일생에 거친 소득과 그 다음에 소비의 변화 양상에 뭔다고 주목하더라. 다시 말한다면 프리드만은 항상 소득과 일소득에 주목했다면 그죠? 예. 이 모딜리아니는 어디에? 일생에 걸쳐서 거의 일정한 수준을 미안합니다. 소비자의 일생에 걸친 소득과 소비의 변화 양상에 주목하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자, 이제 무슨 얘기냐? 이제 보세요. 소득은 청년기에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중장년기에 높은 수준으로 오르고 은퇴 후에 다시 낮아지는 낙타등 모양과 같은 변화 양상을 보인다. 그럼 쉽게 말한다면 이런 거 아니겠나라고 하는 거야. 그죠? 예. 자, 요걸 가지고 우리 생애 주기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죠? 예. 자, 여기를 가지고 20대 됐습니까? 여기를 30대, 여기를 40대, 여기를 50대 됐나요? 여기를 60대, 여기를 70대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됐니? 예. 그러면 이제 자 소득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탄다고요? 그래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20대 때 아르바이트가 그죠? 예. 뭐 하지 않는다? 소득이 크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런데 30대에 가지고 초봉을 받아도 된다고요? 그렇게 소득 크지 않을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가장 많이 벌 때가 언제라는 거야? 40에서 50대에 요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왜? 그때가 이제 회사에서도 직급이었단다고 가장 높을 때고, 그죠? 예. 그러나 최근의 경향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60대에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소득이 어떤다고 해? 급격히 감소하잖아요. 됐습니까? 예. 물론 은퇴하기 전만 하더라도 다시 어떤다고요? 회사에서, 그죠? 퇴직 공고를 내리고. 그래서 퇴직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회사에 계약직 노동자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 바로 월급이 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 그러다가 이제 60대 이후에 완전히 은퇴하고 나면 소득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다만 이제 연금 받아 생활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낙타등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죠? 예. 자, 그래서 갑니다. 예. 자, 그런데 반면 다 세모가 앉혀놓고요. 소비는 일생에 거쳐서 그 일정한 수준을 한다. 그러면은 소비에 대한 어떠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네. 소비는 어떤다고요? 이렇게 되는 식이더라라는 거죠. 이제 이해되겠니? 그죠? 예.
그래서 20대나 30대는 어떤다고 조금 더 쓰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40대는 어떤다고 저축 좀 하고, 됐니? 그 다음에 60 넘어가면 어떤다고 더 쓰고, 됐습니까? 그런 시간이겠나. 그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현재 소득이 아니라, 결국 일생 동안의 소득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소비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득이 작은 청년기에는, 자, 요서부터, 그죠? 예. 보세요. 밑줄 긋기 바랍니다. 소득이 작은 청년기에는 앞으로 소득이 커질 것을 예상하고 소득보다 더 높은 소비 수준을 유지한다. 그리고 중장년기에 소득이 높아지면 이를 모두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기에 생긴 빚을 갚고 이제 은퇴 후를 대비하여 저축을 하고 이제 은퇴 후에는 소득이 거의 0으로 떨어지지만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종전과 비슷한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게 누구의 주장이 되는 거야? 앞에서 얘기했던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방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밑줄친 것은 요거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 이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밑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의 주장이라고요? 모딜리아니의 주장이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봐봐요. 5번의 단락과 6번의 단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결국은 프리드먼과 모딜리아니의 주장에 뭐 한다고요? 설명해서 비교해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비교해 놓은 것은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당연히 비교 문제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니? 그죠? 오케이. 그래서 비교 문제 나올 거라는 것은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들어갔다. 이래가지고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1번 문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선지 1, 2번 같이 볼게. 자, 소비자들은 미쳐볼까요? 가처분 소득으로 밑줄자 소비도 하고 저축도 한다. 됐습니까? 예. 맞니? 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가처분 소득으로 소비도 하고, 맞습니까? 이제 그 남는 금액을 뭐 하는 거야? 저축하기도 한다. 그죠? 예. 그다음 선지 2번. 소비와 가처분 소득 간의 관계를 따를 때에, 자,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도 어떻게 된다고? 감소한다. 왜? 앞에 소비와 가처분 소득과의 관계는 비례관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역시 어디 나와 있어?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니? 예. 자, 선지 3번.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소비 함수를 도출했어. 잠깐 뭔가 이상한데? 우리 앞에서 뭐 한다고요? 케인즈의 소비 함수를 통해 가지고 뭐를 도출했다고 했지?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의 개념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을 바탕으로 해서 케인즈의 소비 함수를 도출해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몇 번의 단락 보냐 하게 되면은 두 번째 단락에 됐습니까? 예.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게 되면은 이 함수, 다시 말하면 케인즈의 소비 함수에 나타난 소비와 가처분 소득 사이의 관계에서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맞나? 그죠? 오케이. 그렇다면은 4번 몇 번요? 3번을 잡으시면 되겠네요. 다음 선지 4번 됐나? 예. 자, 어떤 나라에 잡을 거예요? 평균 소비 성향이 얼마나 했어? 0.7이래. 됐습니까? 예. 자, 뭐 잡아줘야 되겠어? 평균 소비 성향 잡아줘야 되겠지? 됐습니까? 예. 0.7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의 평균 저축은, 자, 평균 저축 성향,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그것은 0.3이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요. 평균 소비 성향과, 됐나요? 평균 저축 성향 사이에 관계를 찾아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평균 저축 성향은 몇 번의 단락이 있었어? 3번 단락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습니까? 예. 근데 평균 저축 성향은, 자, 어떻게 식이 제시됐지? 1-1 평균 소비 성향을 했잖아요. 방금 전에 평균 소비 성향은 얼마로 했어? 0.7이라고 했으니까. 평균 저축 성향은 0.4.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독서집을 읽어나가는데 식이 나오게 되면 그 식을 적용시키는 문제는 어떻게든 간에 나온다. 됐습니까? 예. 그럼 선지 4번 맞다는 거 알 수 있잖아. 됐니? 예. 그 다음에 선지 5번. 소비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다시 밑줄자. 물가 수준 다시 밑줄자. 그 등이 소비 수준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 에이, 또 뭐 났어? 앞에서 첫째, 둘째, 셋째. 맞습니까? 예. 해가지고, 첫째 소유재산과 둘째 물가 수준, 셋째는 안 나와있지만 미래 소득이. 요건 어디에? 소비 성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해당된다. 맞니? 예. 그럼 선지 5번 내용도 맞다는 걸 알 수 있죠. 됐나? 자, 다음 넘어가서, 자, 23페이지에 2번 문제 갑니다. 보기는 기억을 나타내는, 얼굴 미쳐보자. 기억을 나타내는 소비 곡선이다. 그러면 기억이 뭔데요? 했더니만은, 가처분 소득과 소비의 관계를 나타내는 소비 곡선이다. 라고 했단 말이야. 자, 재밌죠? 자, 뭐 나왔니?
뭐 나왔어요? 그래프 나왔죠. 됐습니까? 예. 맞죠? 자, 다시요. 그래프 나오게 되면 1차적으로 뭐부터 확인해 달라고 얘기했어? 뭐부터 확인하라 그랬어? X축과 Y축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확인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X축 봐봐라. 뭐라고 돼 있니? 가처분? 그렇죠. 소득이라고 되어 있고. 그죠? 예. 자, Y축 뭐라고 정의해놨어? 소비라고 되어 있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소비는 C예요. 그죠? 가처분 소득은 Y예요. 됐습니까? 예. 다시요. X축과 Y축에 대한 정의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 뭐 확인하라 그랬어? 그 X축과 Y축을 지나는 직선과 곡선에 대한 정의 확인하라고 그랬었지? 그죠? 예. 그래서 요렇게 됐나요? 예. 자, 직선이 하나 있는데 그 직선이 뭐라고 그래 정의 내려놨어? 소비곡선이라고 정의 내려놨네요.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예. 이해되겠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했어? 바로 그 직선과 곡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지점에 대한 좌표, 그거 잡아달라고 이야기했었지. 됐습니까? 예. 자, 그랬더니 이제 요러한 결과가 나오네. 됐나요? 예. 요러한 식이 돼버렸네요. 맞지? 예. 그래서 Y축과 만나는 점이 어떤다고요? 델치가 될 거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어떤다고요? 예. 요 X축과 만나는 점이 Y, 뭐 F라고 돼 있나? 그죠? 예. 그 다음에 다시 요 지점, 자, 소비곡선과 어떤다고요? Y축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뭐라고 했어? A. 근데 앞에서 이 A는 우리 벌써 잡아줬잖아. 뭐라고 잡아줬어? 자, 앞에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소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죠? 자, 거기에 이제 요 지점이 뭐라고요? F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맞니? 예. 자, 그러면서 다시요. 자, 얘에 대해서 이났네요. 기울기가 됐습니까? 예. 결국은 뭐라는 거야? 기울기가 이꼴 B 이래놨잖아요. 됐니? 예. 근데 B는 앞에서 뭐라고 정의 내놨지?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예. 기울기가 어떤다고요? 그렇지. 한계 소비 성향이더라라고 하는 거. 됐니? 예. 그래서 이제 봐. 그래프 잡아준 거 다 잡아주고 들어갔잖아. 그러면 이제 뭐 해주면 돼요? 그냥 그대로 설명 내용 잡아주면 끝나는 거잖아. 됐니? 자, 그럼 선지 1번 갑니다. B와, 됐나? B 다시 밑줄자. 한계 저축 성향, 한계 저축 성향 다시 밑줄자. 합하면 1이 된다. 됐니? 그러면은 B가 뭐였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뭐라 했지? 한계 소비 성향이잖아요. 그럼 한계 소비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 한계 저축 성향 어디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네. 그러면 다시 봐봐라. 한계 저축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인 B이잖아요. 맞죠? 얘가 B가 되겠지? B를 합하면은 그 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1이 된다. 맞니? 예. 어디 나와 있어? 세 번이 달라게 맨 마지막 부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지? 그 다음에 선분. 자, 선지 2번. 자, 선분 OF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선분 OF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이 부분이 어떤다고요? 이래 되잖아요. 맞니? 됐습니까? 예, OF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예. 이 OF의 기울기는, 됐니? 예, OF의 기울기는, 자, 평균 소비 성향을 나타낸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평균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식이 어떻게 됐지? 요래 되잖아요. 그죠? 예. 결국은 한다고 가처분 소득을 됐습니까? 소비로 한다고요. 즉, 소비를 가처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니? 예, 됐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반적으로 내가 든 것에 대해서, 맞습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뭘 해나간다는 거야? 소비를 해나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됐니? 예.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다고요? 딱, 요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그래, Y에 따라가지고. 맞죠? 뭐가 이루어진다? C, 소비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됐니? 예. 자, 선인사 한번. 인간이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에 A는, 다시 한번 줄까요?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그 A가 뭐라고 그랬지? 앞에서? 최소한의 어떤다고요? 소비라고 했잖아. 생존을 위한. 그러니까 이 A는 무조건적으로 뭐 한다고요? 0보다 클 수밖에 없다. 앞에서 단 잡아줬잖아요. 됐습니까? A는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선이 4번. B가 1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작다라고 했다. B가 뭐였지? 한계 소비 성향이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이, 그죠? 1보다 작은 것은 늘어난 소득을 전부 소비하지 않고 뭐 하기 때문이라고 했지? 저축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몇 번에 달랐거냐 하게 되면은 두 번째 문단 됐습니까? 예. 자, 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두 번째 줄 보게 되면은
늘어난 소득을 전부 소비하지 않고 그 중에 일부를 만다고 저축한다고 가정한 것인데 이러한 가정은 현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밝혀졌더라. 그러니까 뭐 하기 때문이더라? 저축하기 때문이더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됐니? 예. 자, 그럼 선지 5번 됐어. 자, 이제 B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됐으니까 B가 커진다라는 것은 자, 이래 되겠네요. 소비의 증가분이 가처분 소득의 증가분보다 잠깐만요. 됐나요? 예. B라고 하는 것은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이야기했고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의 변화량을 그죠? 가처분 소득의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러면은 소비의 증가분이 됐습니까? 예. 가처분 소득의 증가분 됐습니까? 보다도 커진다. 잠깐만. 얘가 커지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한계 소비 성향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소비에서 더 가팔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됐니? 예. 됐어? 예.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B가 커진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한계 소비 성향이 일단은 아니죠. 그렇죠.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맞나? 다시 갑시다. B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즉, 기울기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 소비 성향이 일단은 뭔다고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죠? 예. 그것은 소비의 변화량이 어떤다? 가처분 소득의 변화량보다도 어떤다고요?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맞죠? 됐나요? 예. 됐니? 그런데 문제는 소비의 증가분은 됐습니까? 예. 됐니? 소비의 증가분은 물어보자. 가처분 소득의 증가분보다 클 수가 있나 없나? 없잖아요. 됐습니까? 예. 이해 되겠니? 예. 자, 그게 어디 있었어? 우리 제일 첫 번째 단락에 됐습니까? 예. 네 번째 줄 봐봐라. 됐니? 예.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이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커지는 소비의 증가분은 가처분 소득의 증가분보다도 뭐 한다 그랬어? 작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선지에서 말한 것처럼 소비의 증가분이 가처분 소득 증가분보다 커질 수는 없다라는 걸 할 수 있겠죠. 그럼 다음 몇 번이요? 5번 끝. 그러잖아요. 됐니? 됐어? 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어이구야, AB에 대한 설명 다시 해주자. 그렇지. 앞에서 벌써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섯 번째 단락, 여섯 번째 단락. 프리드먼과 모딜리아니를 비교한 거. 그럼 당연히 비교 문제 나올 줄 알고 있었단 말이야. 예상했었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 자, 선지 1번 됐습니까? 예, 바로 가자. AB에 따르면, 미줄까요? 소비자들은 소비를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싶어진다. 그게 뭐였지? 프리드먼과 모딜리아니의 공통된 생각이었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섯 번째 단락의 제일 첫 번째 줄 보면 나와 있더라. 그 다음에 선지 2번. A. 프리드만에 따르면 됐습니까? 예. 소비자들은 자신의 일시소득보다는 뭘 고려한다고요? 항상소득을 고려해서 그죠? 소비 수준을 결정한다. 됐니? 예. 그 다음에 선지 3번 다시요. 프리드만에 따르면 됐니? 자, 항상소득과 관련된 한계 소비 성향이 일시소득 관련된 한계 소비 성향 잠깐만 이거 작다 그랬니? 아니죠. 저 앞에서 항상소득이 일상보다도 된다고요? 크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됐습니까? 예. 그 내용 어디 나오는데요?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다섯 번의 단락의 밑에서 두 번째 줄 됐습니까?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항상소득과 관련된 한계 소비 성향이 상당히 큰 반면에 그죠? 예. 이 소득 관련된 한계 소비 성향은 이보다 훨씬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선지 3번이 어떤다고요? 바로 답이 된다. 뭐 비교하는 문제는 두 개 그냥 살펴보면 끝나는 거잖아. 그죠? 예. 그럼 선지 4, 5번 B에 따르면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 이론에 따르면 청년기에는 앞으로 소득이 커질 것을 예상해서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 수준을 유지한다. 그럼 다시 선지 5번 소비자들은 현재 소득이 아니라 일생 동안의 소득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소비 수준을 한다. 그렇지. 그게 바로 생애주기 이론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맞나? 됐습니까? 예. 뒤에 알겠나? 그죠? 예. 좋습니다. 그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질문은 여러분 1차적으로 뭐 잡아준다? 정의 잡아주는 것 잊지 말고 또 경제 질문에서 우리가 그래프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그래프가 자주 나오게 되면은 그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가? 그럼 몇 번이나 지금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걸 적용시키면은 어렵지 않다라는 것 바로 확인되겠죠.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